너무 일반적인 질문일 것 같긴 한데 네. 성함 필명을 웹툰에서 필명을 무적 핑크라는 필명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이름에 관련된 뭐 이유라든지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적 핑크라는 필명을 지은 게 가명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럴 생각이 없었어요. 무적 핑크라는 닉네임이 말 그대로 저희 세대가 들키는구나. 처음에 이제 싸이월드라던가 아니면은 블로그를 1인 하나씩 이제 여실 때 그때 지었던 필명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가면 쓰고 쫄쫄이 입고 변신해서 싸우는 파워레인저 후레쉬맨을 너무 좋아해서 앞에 무적을 붙여야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통 컬러가 붙잖아요. 컬러가 이제 핑크 아니면 옐로인데 보통 여성 전사는. 근데 그때 제가 핑크를 대단히 좋아했기 때문에 무적 핑크라고 붙였고 그걸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죠. 그 어릴 때는 약간 자의식이 심해서 내가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저런 우민들을 내가 지켜야 해,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씩 있잖아요. 판타지 소설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처럼. 그래서 약간 스스로의 블로그를 비밀 기지라고 이름 붙여놓고 무적 핑크라고 글을 열심히 썼는데 이걸 설마 30살이 된 지금까지 쓸 줄은 몰랐던 거죠. 정말 창피해요. 저는 무적 핑크라는 아이덴티티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변지민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렇게 무적 핑크라고 소개를 당하는데 얼마 전에 국사편찬위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지금 탈색이 많이 빠졌는데 그때 심지어 분홍머리였거든요. 분홍머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분은 50년간 가야만 연구하신 분, 이분은 30년 백제만 연구하신 분, 조선 전기 후기 연구 20년씩 하신 분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무적 핑크입니다라고 했는데 아이디 신중하게 지으세요. 익히 아시겠지만. 네, 그리 하야 무적 핑크로 살고 있고 지금은 비교적 만족하고 있답니다. 마법의 구두 분홍색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무적 핑크라는 그래도 재미있고 좀 독특한 필명으로 여러 작품을 현재 연재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각 연재하시는 작품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3작품 연재하고 있는데요. 둘 다 주 2회 연재고 하나가 셋 다 어쨌든 역사물이요. 하나가 조선 왕조 실톡, 이건 네이버에서 연재하고 있고요. 조선 시대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메신저 형식으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뭐 세종대왕이 가령 황희정승한테 사퇴하지 말라고 기프티콘으로 고기를 보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변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자매 작품이 세계사톡인데 이거는 다른 플랫폼에서 연재하고 있어요. 그 위즈덤 하우스란 출판사 있잖아요. 교양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책장에 위즈덤일 텐데 그쪽에서 이제 포털을 열어서 거기서 세계사를 이제 메신저로 만드는 거라, 뭐 나폴레옹이랑 클레오파트라가 같은 방에 있는다든지 진시황이 사람들 묻어놓고 이러고 인증샷을 찍는다든지 하는 그런 작품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삼국지로 메신저 해서 지금 트리플 크라운으로 연재 중이지요. 6개를 일주일 동안 연재하고 있어요. 네, 기말 리포트 이미 졸업을 하신 지 꽤 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갓 졸업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말 리포트가 일주일에 6개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 장래가 결정되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네,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행복한데요. 독자로서도 또 행복하고 작가분께서도 행복하시다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시간 관리 같은 건 어떻게 보통 하시는지 또 네.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시간을 매니지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하지 않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서 그냥 작업을 하면 그 다음 작업이 가장 등 위에서 이제 문 노크하는 기분으로 그래서 맨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든가 밥을 먹든가 자든가 동물적으로 살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한 작품만 할 땐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일주일 중에서 뭐 수요일이 오프다 하면 그때는 놀고 책도 좀 읽고 영화도 보고 이랬는데
주 7일을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제 계절 감각이 사라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어벤져스 2거든요. 이게 인간의 삶인가 싶은데 근데 구글이잖아요.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상태인지. 여기가 넥슨이었으면 그냥 365일 크런치 모드다라고 설명했을 텐데 구글에서는 뭐라고 이런 걸 표현하나요? 삶이 없는 상태, 회사에 감금당한 상태. 사실 감금당할 만큼 오래 일했었던 적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는 시간이랑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돌려서 말씀하신 거네요. 출퇴근이 없단 말씀이시군요. 프리랜서랑 똑같이 사시네요. 이것만 거셨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와중에도 그 작품을 보면은 되게 현대적인 감각이, 되게 동시대적인 감각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무리 300년 전, 500년 전 이야기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는 되게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독자로서. 뭐 그렇게 하시게 된 배경이 있다거나 혹시 뭐 그 감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별도로 하시는 행동들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작품의 배경이 그쵸. 300년 전, 500년 전, 삼국지 같은 경우는 1800년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 아마 외피랑 내피가 둘 다 어느 정도 요즘 보시는 분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해요. 내피 같은 경우에는 좀 시니컬한 생각인데 제가 이제 작업실 앞에다가 붙여놓은 게 역사 웹툰 시작하면서 붙여놓은 문구가 딱 하나거든요. 사람 사는 거 똑같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정말이지 똑같아서 내피는 제가 더 이상 뭐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옛날에 사실 뭐 세종대왕이 됐든 황희정승이 됐든 조조가 됐든 유비가 됐든 그냥 똑같이 저희랑 같은 감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희노애락 뭐 느끼는 지점 다 똑같고 질투 느끼는 지점 다 똑같고 야망의 뭔가 발화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다 똑같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나랑 성격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부딪히는 방식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화해하든가 아니면 싸워서 이기든가 이간질을 하든가. 그래서 내피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 담긴 소울은 제가 오히려 보고 배울 정도였어요. 300년, 400년, 500년, 20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라도 뭐가 근본적으로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아서 이제 남은 거는 외피에 대한 고민밖에 없었죠. 이걸 그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느냐. 거기에서 그냥 고어를 좀 걷어냈을 뿐이에요. 고어를 걷어내고 조선시대 혹은 후한시대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폰을 하나씩 쥐어줬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남긴 대화들이 있잖아요.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경우에는 조선 왕조 실록을 이제 거의 정사를 배경으로 그걸 메신저로만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경하들이 옵니다를 그냥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사하셨다를 이제 기프티콘으로 그리고 기우치콘으로 그리고 뭐 상께서 상소를 받지 아니하셨다를 그냥 일시부로 묘사를 했을 뿐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독자님들이 2018년에 사는 독자님들이 옛날 사람들의 이제 행태를 보시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똑같구나 하고 1차 공감의 기쁨을 느끼시고 2차 위인들이잖아요. 한 분씩 이제 그 자신의 이름을 건 위인전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사람 사는 거 똑같구나라는 그 쾌감을 느끼셔서 거기서 이제 즐거움을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밖에는 이제 좀 더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뭐 연구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인터넷은 정말로 속도가 빠르잖아요. 사실 인터넷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창피하네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인터넷 온라인이라는 말 요즘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하여간에 육신 없이 저희랑 만나시는 분들 뭐 네티즌이라고 부를게요. 그분들은 진짜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오늘 어제 조선통 마감을 350화를 했구나. 350화에서 쓰는 말투와 300화, 250화에서 쓰는 말투가 달라요.
길어야 1년 차이거든요. 심지어 핸드폰 기종도 다르고요. 그래서 조선톡 1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종당이 손을 이러고 잡거든, 핸드폰을. 점점 커졌잖아요. 얼마 전에는 드디어 여기 손가락이 안 보이고 엄지만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기종이 변한다거나 혹은 뭐 화질이 변한다거나 프레임이 변한다거나 하는 건 순전히 관찰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투가 제일 중요한데, 저도 어쨌든 30살이다 보니까 10살인 분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몰라요. 25살인 분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아까 쉬는 일 동안 말씀드렸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서 검색을 해봐요. 전에는 이제 좀 젊은 분들, 어린 분들 모여 있을 만한 데가 어딘가 했을 때 모두의 마블 팬카페였거든요. 모두의 마블 팬카페. 제가 지금 한 3개 가입해 있어요. 모두의 마블이랑 오버워치 팬카페랑 하나가 수만위. 수능 시험 날에 그 시험지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 그 입시생분들 모여 있는 곳. 거기서 쓰고 싶은 말 있을 때 쳐봐요. 그래서 요즘도 쫄린다는 말을 쓰나? 그럼 예, 뭐 이순신 장군이 쫄린다는 말을 해야겠는데 쫄린다를 쓰나 했을 때 쫄린다라고 검색했을 때 근 2달 안에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말은 사어인 거예요. 쓰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럼 요즘 사람들은 쫄린다를 뭐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유의어 같은 동의어를 찾아 나서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많이 걸려요. 요즘 유튜브에서 검색하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바풍 아세요? 바풍. 바풍 인스. 공부를 하셔야지. 바풍은 슬라임. 손에 안 묻는 슬라임 있잖아요. 그 슬라임이 이렇게 책상에 탁 내려치면 이렇게 기포가 들어서 볼록하게 생기잖아요. 이걸 크게 만들수록 약간 스테이터스가 높은 거래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가르쳐줬어요. 바람풍선에서 바풍.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초등학생인 분들이 이제 진로 얘기를 하는 그 직업인을 만나서 진로 얘기를 하는 유튜버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 막 바풍 배웠으니까 바풍 자랑해야지 아는 척해야지 했는데 좀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에 뭐 하고 놀아야 했더니 일단 바풍 하나 만들어주고요 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일상어. 그리고 인수는 인쇄한 스티커.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림을 인쇄소에 맡겨서 프린트해서 그걸 붙이는데 저작권 개념이라고는 1도 없죠. 여튼 그런 말들을 열심히 배우고 다녀요. 그게 역사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막 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야지 뭐 맞춤법 가지고 막 훈장질할 것 같고 그러는데 말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 보니까 말은 살아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열심히 배우러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말투가 유치해요라는 말을 가끔 들어요. 칭찬이죠. 정말 칭찬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요즘 용어들 배우는 되게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가 작가님의 그 조선 왕조 실톡이거든요. 이렇게 3차 저작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두의 이런 스승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 웹툰 관련해서 이제 좀 이게 컨텐츠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웹툰이라는 어떤 그 플랫폼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웹툰 혹은 디지털 컨텐츠의 어떤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재밌는 부분이지요. 요즘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올해로 데뷔 10년 차가 됐는데 10년 차면 일반 회사에서는 뭐죠? 과장급 정도 되나요? 차장? 여튼 어쨌든 선배로서 이제 밑에 가르칠 사람들이 있을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책임감을 좀 느껴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뭐 원고료도 주는 대로 받고 들어오는 일도 가리지 않고 했는데 이젠 제가 그런 식으로 길을 뚫어버리면 이 업계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이제 저한테 너는 웹툰 작가 1세대 막내 느낌이야라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1세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걷는 길이 그대로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생각이란 걸 하고 있는데 업계에 대해서 저도 물어볼게요. 구글이면은 사실 뭐라 그래야 돼요? 저희 웹툰을 건물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부동산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상 세계에서
가상 세계도 아니죠. 리얼 세계죠. 월급 받고 계시니까.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큰 이슈가 뭔가요? 혹시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 중에 훌륭한 답변 해주실 분 계신가요? 현 이슈. 랜드로드시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도 대답을 해드릴게요. 건물주로서. 건물주도 아니죠. 세입자로서. 유튜브 팀에서 오신 분 혹시 눈 마주쳤으니까 저희 아까 휴게실에서 얘기도 했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현업의 과제. 유튜브 구글 분으로서. 현업의 과제요? 네. 요즘 이거 생각하면 살짝 잠 안 온다. 저희는 이제 세입자가 되게 많아지니까 네. 이제 유튜브 입장에서 세입자가 많아진 거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이 그쵸, 많아지고 그쵸.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크리에이터들을 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가 네.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일치하네요. 세입자의 고민과도.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 수 있으면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돼요. 그것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가령 저는 웹툰 작가니까 웹툰을 그려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가서 알바를 해서 버는 돈도 제 돈이지만 그건 뭐랄까 이 생태계에 기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로또가 10억이 당첨이 된다 한들 제가 웹툰 코인 수익으로 10억을 버는 거랑은 아마 현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완전히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웹툰 쪽 걱정이 그거인 것 같아요. 전에는 지금 유튜버랑은 살짝 고민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겠는데 전에는 인지도 이퀄 돈이었어요. 인지도 이퀄 원고료. 한 명이라도 더 봐준다. 조회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돈이었는데 지금은 그 환금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서 지금은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아까 200만 명의 독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200보다는 더 돼요. 대단한 거잖아요. 전남 광주 인구가 몇 명인가? 서울의 뭐 봉천동 인구가 몇 명인가? 혹은 그냥 전 야구 팬인데 LG 트윈스 팬인데 LG가 갖고 있는 구장이 되게 크잖아요. 잠실구장 45,000명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200만 명 넣는다고 생각하면 죄송해요. 예체능이니까 대충 할게요. 50개 구장을 제 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작품을 본다고 해도 제가 그러니까 거부가 되지 않아요. 거부는커녕 지금 서울시 안에 자가 갖고 있는 작가분들이 몇 되지 않을걸요? 땅은 무진장 넓어졌어요.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많아졌는데 근데 그게 결실이 되지 않는다. 즉 지속성이 없다 이거예요.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제일 큰 게 하나가 불법 공유. 불법 공유 때문에 미리 이제 코인 수익을 버시는 작가분들의 수익의 80%가 하락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밤토끼 겨우 잡혀서 이제 조금 올랐는데 그마저도 이제 겨우 숨통 트인다 정도지 부유해는 아니라고 들었고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단히 고민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본다는 건 재밌다는 뜻이에요. 재밌다는 건 작가가 그만큼 시대 정신과 맞는 좋은 걸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리 보여줘봤자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근데 그 병원비를 대기가 힘들어. 혹은 내가 뭐 남편이 있는데 웹툰 작가 대박 치기 전에 결혼 못하는 거 아세요? 결혼했다 대박 한 번 치신 분이에요. 중박 치신 분이에요. 아이가 있으시다 대박 치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제가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애 낳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소중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선택할 게 몇 개 있잖아요. 뭐 무통주사도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고 영양제도 10만 원짜리 있고 50만 원짜리 있고. 근데 제가 200만 명의 독자를 거느려도 저는 흔쾌히 50만 원짜리 영양제를 못 사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콘텐츠의 환금 가치가 떨어졌는가? 왜 콘텐츠를 돈 주고 보지 않는가? 왜 광고 수익이라는 거에 매달려 하는가? 광고 수익이라는 게 대체 몇 차 수익이에요? 1차 수익이 아니잖아요. 누가 물건을 팔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고 그 신뢰를 배너로 조그만 배너로 보여주고 이걸 보는 사람들 물건을 살 것이다라는 정체불명의 신뢰 해서 내려오니까 아마 그렇게 광고 수익, 환금 가치 떨어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일주일 중에 일주일을 써서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2000년 전 만년 아이씨 목 막혀 만년 전 자료까지 고어까지 찾아가면서 만든 소중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들을 지금 삼국지독 같은 경우에는 한 편당 100원이니까 한 달에 800원이면 볼 수 있어요. 전 800원보다 더 받고 싶거든요. 이걸 하다못해 800원이 아니라 800원의 2배인 2,000원만 저한테 2,000원만 주세요. 아 현금 없으시구나. 카드 받아야겠다. 2,000원만 주더라도 제가 이 작업을 3년 후, 5년 후에도 할 수 너무 길다. 1년 후, 2년 후에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800원을 받으면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800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전 중견이잖아요. 중견이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지켜주신 분들도 있고 저는 소속사가 있으니까 저 담당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죽어갈 때 급수해 주시는 저 YLab 빛나님이세요. 성함 한글 이름이세요. 빛나님도 계시관과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 가서도 소송할 비용은 있고. 근데 이제 이 업계를 진짜로 굴리는 분들, 어린 크리에이터 분들, 특히 웹툰도 그렇지만 유튜버 쪽도 대단히 진입 연령대 낮잖아요. 그분들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발언권이 없는데 그분들은 미래와 시간과 열정과 건강을 갈아 넣으면서 뭘 바라보고 계시는가? 저는 지금은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속성이 없어요. 단언할 건데 너무 걱정이에요. 어쩌면 좋죠? 왜 탐험할 대지는 늘었는데 탐험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까요? 이건 진짜 이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하고 계시네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타이틀 썸네일로 낚는 거 있잖아요. 뭐지? 오늘 놀라운 한마디, 그 사람의 이슈 뭐 이런 거. 그런데 열어보면 그렇죠. 건물에 불이 난 이유는 이라고 했을 때 열어봤더니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로 끝나는 그런 낚시성 콘텐츠밖에 늘어날 수가 없겠지요. 사람은 번 만큼 일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업계에 대해서 좀 되게 나름대로 진지하고도 되게 깊은 고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상상했었던 어떤 발랄한 그런 핑크님과는 또 다른 모습을 뵌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 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항상 톡셋 구글에 오신 게스트 분들께 여쭤보는데 어떤 현재 하고 계신 이 직업을 뭐 AI라든지 어떤 기술의 발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대체가 된다거나 좀 다른 모습이 된다거나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고 계신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대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단히 단순한 작업, 제 작업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현대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뭐 메신저가 됐든 SNS가 됐든 변용해서 제공을 한다. 이거는 포맷에 대한 관찰이랑 그리고 뭐 옛날 역사 기록물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정리만 잘 되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검색 능력이 저보다 당연히 AI가 뛰어날 테니까 요즘 말을 잘 찾고 역사라는 입력을 받은 애가 있으면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게임을 해봤어요. 구글에서 만든 거였는데 그 AI가 TV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 나는 TV를 그렸어 했을 때 AI가 이건 TV구나 하고 알아맞추면 띵동 하고 동그라미가 뜨는. 그래서 6개 그림 중에서 제가 그리는 그림 몇 가지를 이제 AI가 알아주느냐였는데, 오 재밌던데요. 저는 AI가 사람한테서 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AI의 생태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저는 막 TV로 파브 TV를 그려서 진짜 누가 봐도 TV인데 얘가 박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얘는 외곽선을 인지하는구나. 그것도 대단히 전통적인 TV 외곽선. 이거 있잖아요. 네모의 안테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AI가 알아주겠지 하면서 AI가 생각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죠. 이제 AI 제가 하는 작업들은 그런 식이에요. 웹툰에 음료로 묘사할게요. 요즘 인기 있는 메뉴 중에 그거 있잖아요. 녹차에 샷 추가한 거. 누가 그런 괴식을 만들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사람은 하잖아요. 사람은 실수를 해서라도 어쨌든 누가 어쨌든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괴식을, 액시던트를, 사고를 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작업들이 그런 식이에요. 조선 시대에 카톡을 붙인다거나, 이전에 했던 작업은 제 졸업 작품 때 제가 시각 디자인과다 보니까 시각 디자인과도 먹고 살려면 힙한 걸로 해야 돼서 제가 졸업할 때 한 게 가상현실로 만든 교과서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짜 완전 극 대점에 있는 걸 붙인다거나 어떤 사부면에서도 겹치지 않을 걸 붙이는 걸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AI 친구는 대단히 똑똑하잖아요.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지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를 안 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좋은 어시스턴트는 되어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실수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세돌을 이기는 친구가 실수를 할까 해서 저는 5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AI 친구가 많이 커도. 근데 걱정은 많이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못 버니까 결국 남는 게 어떤 거냐면 대단히 대중적인 소재를 대단히 대중적인 방식으로 답습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무협이었고 그 뒤 같은 건 이제 섹시물이었고 요즘은 일진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 좁아지면 우리 AI 친구가 배울 과목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것만 파고들면 되잖아요. 요즘은 심지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재밌게 쓴다면서요. 인기 있을 소재를 뽑아서 뭐 치정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뭐 재벌 2세라든지 요즘 저 3세죠? 2세도 아니죠. 2세가 5, 60대니까 그런 식으로 캐치를 할 풀이 점점 좁아지고 우리의 취향이 좁아지면 AI 친구가 금방 따라잡겠죠. 그러면 대체되겠죠. 지금 채색도 우리 AI 친구가 저보다 잘하던데요. 걔는 세금 내야 돼요 진짜. 여튼 그렇다 보니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무슨 말을 드렸어요. 저는 AI 친구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으로 경기하는 걸 제 생에 볼 거라고 생각을 솔직히 못했거든요. 한 70살쯤 볼 줄 알았는데 이미 경기를 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채색을 해주고 있고 이 친구가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는데 제가 뭐 1년 뒤 미래를 어찌 알겠어요. 심지어 저도 지금 기가진이가 됐든 아니면 우리 구글 어시스턴트 친구가 됐든 집에다가 넣어놓고 채널 좀 바꿔달라고 시키고 싶은데 진짜 예상 못하겠죠.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닌겐이니까 네, 뭔가 삶의 목표 하나만 그냥 가지고 일단 살아보려고요. 아직은 굶어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전세니까. 네, 전세 대출 크지도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하는 깃발 하나 꽂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일단은 버텨보려고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버틸 수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저는 저축이 조금 있어요. 보험도 들어놨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바람 한 번 보면 휙 하고 날아가 버릴 저희 꽃씨 같은 신인 크리에이터들은 진짜 이 보호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랜드로드들 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이건 솔직히 비무장지대처럼 보호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러게요. 뭐라도 있어야지. 또 다시 어두운 미래를 얘기하고 말았다. 네, AI 친구와 함께 좀 밝은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무적 핑크 작가님께서 뭐 앞으로 1년 네. 혹은 향후 10년 뭐 이런 미래의 어떤 나를 그려봤을 때 어떤 모습이실지 좀 궁금합니다. 작업하고 있겠죠. 네,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2016년 이래로 제 기억이 없어요. 이 말인즉슨 2019년까지도 똑같다는 거겠죠.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계속 무적 핑크 작가님의 이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결제해 주세요. 네이버는 시리즈니까 쿠키 사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작가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직접 여쭤보고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승적인 얘기만 하긴 했는데 사소한 거 물어보셔도 돼요. 요즘 무슨 게임 하느냐? 아, 저는 캔디 크러쉬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엔지니어로 있고 박혜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업계 생태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옛날에 소프트웨어 업계도 약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뭔가 다들 그냥 복사해서 프로그램 쓰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 됐고, 누가 사서 쓴다고 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뭔가 그거를 조금씩 낫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생각하시기에 현재 계신 업계에서는 무엇이 좀 바뀌면 이렇게 그 업계 생태계가 좀 더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나눠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세계사톡을 연재하고 있는 포털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출판사에서 만든 곳이에요. 위즈덤 하우스. 근데 위즈덤 하우스가 웹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믿음이 갔었던 게, 그쪽은 대단히 이제 작가들과 원고라는 소중한 걸 주고받은 경력이 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어둠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뭐 검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작가들이 잡혀간다든지 이럴 때 진짜로 사식 싸들고 다니면서 작가님 옥중에서 작업은 잘 되고 계십니까 하셨던 편집자분들이 리얼로 계시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푸죽한 주인을 야이 김서방 놈아 하고 부르는 거랑 김 사장하고 부르는 거랑 다른,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초짜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편집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은 처음 시작이니까 이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바르게 보고 계시니까 잘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가 공격받는 일이 대단히 많아요. 워낙 거리가 가깝잖아요. 작가, 그냥 소비자들하고 독자들하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작가를 보호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뭐 추석에 선물 주는 거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위즈덤 하우스가 책을 만드시다 보니까 책을 그렇게 보내주세요. 비싸잖아요. 물론 꽂아줄 데가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걸 보고 작가한테 지적인 인풋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원고료도 주고, 무엇보다 작가의 고충을 알고 있는 태도. 그러니까 작가를 작가로 대접을 해주니까 작가도 작가답게 굴어야죠. 그냥 찍어내는 프린터기가 아니라. 그게 대단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 저스툰 작품 많이 사달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감시해달라는 뜻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좋은 목표로 시작한 분들이 변질되거나, 저는 보통 사업 놀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을 하셔야 될 분들이 사업 놀이를 하면서 그 중한 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이제 오히려 신뢰를 다 못 받거나, 그래서 독자는 물론 작가까지 떠나간다거나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10년밖에 안 되는 15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떤 제국이 무너지고 다시 쓰는 정도가 거의 춘추전국 시대에 뺨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 하나는 확실히 업하는 사람을 업하는 사람으로 대접해주기, 상대가 작가면 작가로 대접해주고 편집자면 편집자로 대접을 해주고 돈 버는 사람이면 돈 버는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고, 그 제일 기본적인 걸 지켜야 하는 점인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시대가 너무 시대라는 단어도 진짜 말 같다. 흐름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눈 앞에 있을 만한 과제가 이미 옛 것이 되기도 하고, 생각도 안 했던 게 새로운 과제임은 알아요. 이 과정에서 역할이 엄청 바뀌잖아요. 그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사람이죠.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한 업계에 3명만 있어도 거기는 진짜 튼튼한 것 같아요. 한 명만 있으면 외로워서 금방 퇴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감기 걸려서 마이크 안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냥 입성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웹 생태계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작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부의 배분 문제와는 좀 별개로 어쨌든 외형은 확장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형 내에서 기존의 작가나 출판사 혹은 작가나 웹툰 플랫폼 사업자와 관계 말고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뭐 YLab이 됐든 이런 이제 중간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혹은 전체적인 그림을 짜는 이 새로운 플레이어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YLab과 혹은 작가님 간의 협업 모델 관계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이 말투에 대해서 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조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작가님 작품을 보다 보면 조선실톡이랑 그다음에 삼국지톡의 말투가 미묘하게 약간 달라요. 그리고 삼국지톡에서도 캐릭터별로 말투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조조랑 원소의 말투가 약간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장비나 이 관우는 대충 알겠는데 조조나 원수는 말투가 좀 이상해서 혹시 그분들의 말투를 벤치마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대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저와 YLab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건 아직까지는 팬심 30% 그리고 약간 의리 30%, 가족의 또한 30%, 그리고 금전적인 관계나 뭐 사법 처리 같은 거 도와주신 거 30%에서 도합 120%의 관계를 즐기고 계시는데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것이 설사 사이익에 배반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뭐 계약서 문제라고 하면 일단 어쨌든 뭔 생각으로 말하는지는 알겠다, 검토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검토하는 사이. 그리고 뭐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뭐 악플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변호사를 불러주거나 하는 걸 대행해주고, 그리고 역사 웹툰 하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역덕들은 오히려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역덕이 아닌 역덕의 외피를 쓴 그 무언가들은 정말 이상한 공격을 하는데 그것들도 다 받아주시죠. 태극기 사이코가 하나 있었는데 이 얘기도 일단 넘어갈게요. 해서 그런 악성 민원도 받아주시고 해서 대단히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YLab 안에 있는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 동료이자, 그리고 저는 그분의 독자이자 팬이자, 그분도 또 저의 독자이자 팬이자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요. 해서 좋아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빛나님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빛나님도 저랑 같이 총알 맞는 전우시니까 큰일. 돈은 뭐 보고 계실 분 돈 좀 주세요. 여튼 그런 관계고요. 근데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몸집을 불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타날 거고 실제로 계시니까 뭐 변해 가겠죠. 그게 좋은 방향이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좋은 방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투 문제가 사실 말투는 아이덴티티잖아요. 진짜 저희도 단톡방 들어가 보면 사람들 말투 다 다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점점점 많이 쓰시고 그 좋은 일 가득하시길 그 화질 다 깨진 GIF 그런 건 아니면 황금 돼지 짤 같은 거 막 쓰시는 분들 계시고, 혹은 뭐 줄을 뭐 문자를 3줄 이상 쓰면 죽는 마냥 오늘 밥 드셨어요? 물음표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걸 사실 처음에는 우습게 봤었어요. 아 그냥 적당히 뭐 누구는 이모티콘 많이 쓰고 누구는 찡글찡글 좀 쓰고 하는 식으로 차이만 두면 되겠지 했는데 말투에 인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 비언어적인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델들을 하나씩 뒀어요. 실제 모델이 있어요. 그 말투에는 모든 캐릭터들 세종도 모델이 있고요. 인조도 모델이 있고 연산군도 모델이 있었고 조조, 원소 당연히 다 있고 십상시도 모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악역 맞는 사람들이 제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시기는 해요. 그래야 리얼함이 살거든요. 네, 원소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인 표현이 많은 편이에요. 남한테 선톡을 안 하고, 그리고 그 조조랑 대사, 아 여기서 삼국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일단 사전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삼국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거든요. 삼국지 좋아하는 50대
부장님 하면 느낌 오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삼국지 되게 재밌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게 조조랑 뭐 손씨랑 유비 보통 생각하시는데 삼국지는 초반 이걸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거의 한 66 정도가 다른 군웅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조조랑 유비를 부하도 아니고 약간 포켓몬스터처럼 부려요. 그 중에서 조조를 이제 포켓몬 가라 피카츄 하듯이 가라 조카츄 여튼 그런 사람이 원소인데 그 원소라는 사람이 대단히 뭐 출신은 천할지언정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로얄 금수저잖아요. 그래서 그 원소라는 사람의 말투로 정한 게 선톡을 하지 않는다. 선톡을 한다면 조조한테만 한다. 할 때도 반드시 이름만 부른다. 진짜 신기한 거예요. 높으신 분들이 꼭 사람을 한번 이름을 불러요. 그럼 전 지민이 무적 핑크니까 무핑 그러면 보내놓고 나서 제가 대답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 제가 대답할 때까지 계속 매일 무핑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뭐 저한테 가령 원고 수정할 것이 있다던가 하면은 무핑 원고 수정 좀 해줘 하고 저랑 이제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그러시는 이제 동료분들은 용건을 말하는데 저보다 높은 곳에 있는 분들 반드시 저를 일단 한번 소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는 조조한테 절대 용건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아만이 조조의 아명이거든요. 아만 하고 대답할 때까지 불러요. 그거. 그리고 조조 같은 경우에는 조조하면 살짝 미친 애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조가 약간 젊었을 때 생애 대부분을 좀 비밀의 숲 드라마 아시죠? 거기는 황시목처럼 의리 검사로 보냈어요. 무조건 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기를 벗어난 사람은 죽이지 살인을 막 일삼거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이제 약간 염증을 느끼고 좀 뒤로 갈수록 살짝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눈을 뜬 케이스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 검사 생활 진짜 바쁘잖아요. 그렇다 보니 너무 바빠서 인간성을 잃잖아요. 그래서 조조도 가족이랑 대화할 때 말고는 한 줄 이상 카톡 안 하기 그 정도예요. 그리고 명사형으로 끝내기 바쁨 나중에 그리고 꼭 점 찍기. 이건 주변에 법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점에 되게 집착하더라고요. 여기서 종결하고 점 그리고 한자어 많이 쓰기. 뭐뭐 했습니다로 끝나면 죽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뭐뭐 했음 그런 식으로 약간 생활을 반영한 그런 게 또 많고 해서 진짜 무당이 된 기분이에요. 죽은 사람들 살려내려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등장인물 많아지다 보니 이제 좀 진짜 만신 모시는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개 받아도 될까요? 네, 빨간 옷 입으신 분하고 파란 옷 입으신 분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작품 3개 하시고 계시고 일주일에 6편을 지금 업로드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되게 뭐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무슨 그렇게 옛날 영화이실 정도로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사생활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다작을 하시는데 한 편 그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비가 되시고 그리고 또 그 한 작품을 그리실 때 이제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시게 되시고 혹시 어시스턴트가 필요하셔서 어시스턴트는 지금 쓰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시스턴트 분이 어떤 부분 도와주시고 계신지 네 그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작업할 때 걸리는 시간은 삼국지톡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톡이 제일 많이 걸려요. 일주일을 7일이라고 잡으면 그 중에서 5일은 삼국지톡 작업을 하고 이제 남은 이틀을 세계사톡과 그리고 조선왕조 실톡에 분배를 하는데 조선왕조 실톡 같은 경우에는 계속 먹어온 솔잎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비교적 쉬워요. 작업 하나 하는데 네 하루 걸리지 않아요. 소재를 캐치하는 노하우도 어쨌든 많이 쌓였고 뭐 지금 핸드폰을 안 들고 왔는데 핸드폰 보면 가령 얼마 전에 뭐였지?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목요일. 오늘이 명량대첩 있었던 날이거든요. 명량대첩 뭐 오늘 28일 맞죠? 28일 맞나요? 이러고 사네요. 네, 가령 뭐 10월 25일 명량대첩 이러면 뭐
하는 식으로 달력에 다 적혀 있어요. 누구 뭐 명종 생일, 얼마 전에 뭐 고종 생일, 대한제국 설립일, 누구 죽은 날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하나씩 뽑아 쓰기도 하고요. 왜냐면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일,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겹치면 쓰고 한글날 특집은 진짜 5년째 하고 있고 설날 추석 특집도 그놈의 제사상 차림 얘기로 계속 하고 있고 내가 도합해서 20번은 말한 것 같은데 제사상 제발 걸게 차리면 목 나간다고 그렇게나 말해도 늘 새로워하시더라고요. 오 처음 알았어 하고. 주자가래까지 뒤져가면서 말씀드렸는데도 꼭 걸게 차리다 이혼당하지. 여튼 그런 식으로 그 시간 타임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당대 이슈가 있잖아요. 뭐 등록금 이슈라든지 집값 문제라든지 하면 옛날에 똑같이 있거든요. 녹봉의 90%를 집값으로 떼이더라고요. 한양에서 일하려면 불쌍한 8급 공무원이 그런 걸 다룬다거나 해서 조선톡은 소재 캐치가 빠른 편이에요. 소재 캐치가 빠르면 작업도 빨라요. 왜냐하면 소재 캐치가 제일 어렵거든요.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어떤 장면을 독자들이 보고 싶어 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게 돼요. 삼국지라는 콘텐츠는 대단히 재밌는 콘텐츠잖아요. 어쨌든 그게 실제 역사였던 2000년 전부터 그게 한 번 판타지 소설이 된 연의가 된 600년 전부터 해서 가족 이렇게 내려오는 만큼 가치가 있는 소설인데 문제는 요즘 삼국지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지 좋아하는 50대 부장님 하면 느낌 오잖아요. 그걸 그렇게 뭔가 벽이 하나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이 젊은 독자들 사이에 벽이 하나 있다는 건 걔가 갖고 있는 뭔가 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극복해야 될 난점. 그게 뭔지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막 열심히 걷어내고 있어요. 요즘 독자들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벼슬 이름을 무슨 교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그래도 틀어서 그냥 장군이라고 한다든가 날이라고 한다든가 대감 영감이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장수들끼리 엄청 싸우대잖아요. 싸우는 것도 일기토도 그냥 누가 인증샷 찍은 것처럼 유튜브 화면으로 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책사들한테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것도 단톡방에 불러서 한다거나 동탁이 선글라스를 꼈다거나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에서 이제 1차로 한번 막을 걷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2차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까부터 계속 멋이 중한디가 나오는데 요즘 독자들이 이입하게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여서도 안 돼요. 전에는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흥행 공식이 뭐였냐면 무협으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협으로 시작해서 때는 뭐 건양 몇 년 하면서 하늘에 파란 하늘이 노랗게 물들고 하면서 막 우두두두 하면서 말 타고 창 들고 이것만 나와도 오 대하 드라마 하면서 가령 뭐 100만 부가 팔렸다 하면은 요즘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안 볼걸요. 한 달 만에 아마 까여서 퇴출당할 건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모니터만 보고 자라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넓다란 화면에 적응을 못해요. 디테일한 그림에도 적응을 못해요. 이건 작가들도 되게 고민이었던 부분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오면서 아무리 그림 예쁘게 그려도 이게 구현이 안 되니까 그림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사가 그때는 10줄이어도 다들 읽었는데 안 읽어주니까 3줄 이상 넘기지 말자 하는 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삼국지는 완전 극대하 드라마잖아요. 중국에서 사극 만든다고 해도 돈 제일 비싼 감독 쓰고 하다 보니까 이걸 1인칭으로 바꾸는데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막 한복 한 푸도 일부러 안 입히고 유비를 맨 처음에 이제 23살에서 시작하거든요. 저 아저씨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유비 23살 백수로 시작하는데 그때도 지식인에 23살에 엄마한테 얹혀 살면 자살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지식인에 검색하는 걸로 시작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하거나 유비의 이제 야망기를 취업을 하기 위한 취준생의 발버둥 그리고 조조의 그 어떻게든 이 현실을 바꿔보겠다는 노력을 공무원 사회에서 이 썩을 나란 망해야 되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말로 한다거나 아니면 원소라는 사람은 되게 체면 치레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거를 약간 뭐 SNS 스타로 만든다던가 해서 인지도를 쌓는 사람에서 그 인터뷰 많이 하는 폴리티션들 있잖아요.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의 욕망으로 치환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소재가 됐는데, 근데 욕망을 다양하게 제가 갖기에는 저도 사람을 안 만나니까요. 집구석에 처박혀서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그냥 자고 싶다밖에 없지. 이건 저도 고민인 부분이에요. 이건 아마 같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간 세상으로부터 괴리되는 이 느낌은 무엇인가?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오늘 이렇게 보낸 24시간이 뭔가 케냐에서 굶고 있는 어린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나? 여행 갔다 오면 그래서 되게 괴리감 진짜 심하게 느꼈거든요. 내가 이 짓거리를 하느니 차라리 헤비타트 가입해서 집 하나 지어주는 게 훨씬 낫겠다는 고민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해외여행을 못 가봐서 안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욕망에 충실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인 걸 잊지 않는가. 그러면 소재가 넓어질 것 같아요. 아마 그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소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게 무엇인가를 아마 계속 찾고 계실 것 같고 뭘 편하게 느끼는가 계속 고민하실 것 같고 근데 내가 인간이어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알겠죠? 네, 마지막 파란 옷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기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굉장히 얘기 재밌게 잘 들었고요. 역시 재미를 추구하는 웹툰을 그리시다 보니 정말 말씀도 재밌게 하셨는데 무적 핑크님이야말로 제 고민을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네.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죽겠네. 그리고 또 네. 그 AI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AI 시대에는 사람들이 생산성보다는 더 재미에 추구하게 될 거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AI 시대에 맞는 재미의 요소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재밌는 얘기는 창의성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저도 가방끈이 길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가방끈이 길 거라고 생각해요. 가방끈이 길다는 건 관념적으로 배워온 재미라는 개념이 대단히 머리에 깊이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글거리는 건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존심 되게 세고. 제가 웹툰 작가가 되고서 처음으로 이제 조선톡이란 걸로 대박을 쳤어요. 근데 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는 학구적인 사람이야. 난 시니컬한 사람이야. 나는 진리를 추구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점 빛이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제 안쪽을 파고들었거든요. 제 안에 모든 욕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때는 막 블랙 코미디, 매니아가 많은 작가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건 툭 까놓고 말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상업적인 성공. 왜냐면 지금 이 시대에 돈이란 건 사실 선한 거거든요. 돈 쓰면서까지 이걸 즐기고 싶어 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요즘은 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쿠키, 코인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돈 벌고 싶잖아요.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버 지키고. 돈을 받으려면 훨씬 더 상대방을 관찰해야 돼요. 요즘 분들 진짜 특이해요. 소비자랑 독자, 네티즌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정말 특이해요. 상상해서 만들 수 없어요. 무조건 봐야 돼요. 그건 두 눈으로 멋들하고 사는지 관찰자가 되어서 진짜 그냥 독자로서 일단 작가로서 느끼는 몇 가지 차이점인데 사고 체계 자체가 바뀌었어요. 은유법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전에는 약간 그게 있었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차갑게 내치면서 사실은 사랑하고 있어 이런 게 됐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요즘은 화났으면 나 화났어 하면서 온 화면 빨갛게 칠하고 핏줄 일어나고 옆에다 그 무한도전 마크 같은 화났음 이런 걸 붙여놔야 화났다고 믿어요.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문학적 수사를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그게 참 대단히 특이해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억울한 게 저희는 바쁘잖아요. 그것도 건물 안에서 바쁘잖아요. 여기도 오늘 구경시켜 주셔서 봤는데 맛있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카페에서도 자판기 아니라 직접 만들어 주시고. 근데 그래봤자 건물 아니잖아요.
잘 꾸며진 건물 안에 갇혀 있는데 저도 세상에서 제일 아늑한 작업실 안에 이제 막 발뮤다 가습기 놓고 이러면서 갇혀 있는데 근데 관찰이라는 건 시간을 들여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사실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심지어 나보다 어리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그 귀찮음? 그게 저항이 되게 크더라고요. 가방끈이 길어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원래 고집이 세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들이고 제 정신력을 갈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켜봐야 되더라고요. 이해가 될 때까지 혹은 저 패턴을 외울 때까지. 이해를 못하겠으면 외우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정말 어려운 언어 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 조선 왕조 실톡, 삼국지 톡, 세계사 톡 전부 다 대상 연령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에 맞춰서 모든 언어를 갈아내고 모든 감정의 디테일을 갈아내고 모든 상황의 디테일을 갈아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다른 분이 전수해준 지혜예요. 방송국 PD님한테 여쭤봤어요. 되게 프로 히트 많이 치는 걸 만드는 프로 PD님한테 사실 PD야말로 진짜 피 튀기잖아요. 전 자본 규모가 다르니까 내일 목숨을 오늘 모르고 해서 어떻게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만들면 전 인류가 알아듣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4년 전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PD님 얼마 전이었는데 3년 전이지만 PD님 만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에는 보통 한 20대나 30대 독자들을 상정해서 만들었는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상상을 해서 만드니까 좋은 게 나오더라고 했더니 아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인류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웃을 게 아니에요. 저나 아니면은 우리 오늘 진행자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고 나의 자존심이 찢겨 나가는 것 같고 이럴 거면 나는 대학교를 왜 다녔으며 등록금 왜 냈으며 네. 나는 왜 어른이 되었는가 하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가님들 맨날 말씀하세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면 좋겠다고. 그러면 히트작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쟤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쟤네가 왜 저걸 재밌어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쩌겠어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네, 바풍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네, 제가 핑크 작가님께서 다른 인터뷰를 하셨을 때 되게 인상 깊게 본 구절이 있었어요. 역사 만화를 그리고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일상이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부디 앞으로도 이런 명민한 관찰력을 계속 발휘해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좋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정말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전 세계에서 속셋 구글의 연사로 활동하시는 분만 가지실 수 있는 인형을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드로이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많이 사주세요. 네, 어차피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시기엔 저희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코인 많이 사주세요. 재밌는 거 많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